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니콜라스 박사의 한국 방문,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시죠? 커뮤니티와 일부 블록체인 관련 매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정은 사인, 프로토콜과의 서울 미덕, 그리고 파트너십 관련 소통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5,500만 명 이상 파이오니어들의 선장이자 파이 네트워크의 창시자인 니콜라스 박사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강국인 한국 땅에 와서 그저 행사 몇 차례만 치르고 떠났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납득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물음표가 끊임없이 맴돌았죠. 이게 과연 전부일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니콜라스의 한국 방문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 시장이 아닙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 규모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거래량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 바로 한국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런 시장을 두고 니콜라스가 단순히 인지도 확보만을 위해 방문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공식 일정 뒤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커튼 뒤에서만 오가는 진짜 이야기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뇌피셜을 펼쳐보려 합니다. 함께 상상해 보시죠. 니콜라스 박사의 방문, 그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서울의 밤, 강남의 네온사인 불빛이 꺼지지 않는 어느 시각,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외부의 눈길을 피한 은밀한 공간, 그곳에 업비트와 빗썸의 CEO,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공식 행사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언론에도 SNS에도 기록되지 않은 순간, 하지만 역사를 뒤바꿀 이야기들이 오간다면?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고요?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 파이코인은 단순한 신생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5,500만 명이라는 사용자 풀, 전 세계에서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 그리고 오픈 메인넷 전환으로 실제 거래 가능한 환경까지, 이 모든 요소는 이 코인을 먼저 상장하는 자가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CEO들이라면 당연히 움직였을 겁니다. 니콜라스를 직접 만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만남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1년 도지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거래량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파이는 도지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파이를 먼저 잡는 순간 시장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와 빗썸의 CEO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니콜라스가 서울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어디선가 급비 회동이 펼쳐졌을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친목 도모였을까요? 아니면 파이코인 상장 디데이를 위한 서막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 즉 파이오니어 수는 무려 5,500만 명 이상이죠. 잠재적으로는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앱을 설치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기다리며 KYC를 마치고 메인넷으로 이동한, 실제로 생태계에 발을 담근 사람들의 집계입니다. 즉, 이건 살아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더리움, 세계 2위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조차 활발히 참여하는 사용자는 1,000만 단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파이는 이미 몇 배나 큰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잠재 고객 풀입니다.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신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거래량 증가를 넘어 시장의 주도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국내 시장을 양분하며 경쟁하고 있죠. 한쪽이 먼저 파이를 상장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곧바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파이는 단순히 상장할까 말까 고민하는 대상이 아니라 놓치면 끝장나는 황금 동아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와 빗썸의 CEO가 니콜라스 박사를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분명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5,500만 명, 이 거대한 사용자 파워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그 은밀한 회동 자리, 가장 먼저 오간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떠올린 장면은 이렇습니다. 거래소 CEO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집니다. 니콜라스 박사님,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5,500만 명 사용자 파워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KYC와 KYB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목숨 같은 문제죠. KYC와 KYB가 확실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상장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일부 프로젝트들은 미흡한 KYC 때문에 규제에 막혀 상장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원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건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KYC와 KYB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억 명이 금융 시스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입니다. 즉, 지연은 무능이나 방치가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검증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정 사용자, 가짜 기업, 불법 자금이 파이 생태계에 유입된다면 상장 이전에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따라서 니콜라스의 말은 결국 우린 느리지만 철저하게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거래소 CEO들 역시 이 논리를 듣고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코인을 상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신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그 회동에서 분위기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이의 KYC 시스템이 소개된 순간이었죠. 거래소 CEO들이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료? 전 세계 어디서나? 말이 되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KYC를 외부 업체에 맡겼습니다. 검사 한 번당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마다 규정이 달라 복잡하고 까다롭죠. 이로 인해 거래소 입장에서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고객의 온보딩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용자 경험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니콜라스가 내놓은 카드는 달랐습니다. 파이는 자체적인 KYC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용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I 기반의 패스트트랙 KYC 기능까지 도입돼 인증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거래소 CEO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런 계산이 떠올랐을 겁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정말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 거래소의 KYC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겠는데, 게다가 신규 사용자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지겠군. 처음엔 회의적인 눈빛으로 듣던 그들이 점점 표정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비디오 가게를 전전하던 시대에 넷플릭스가 등장했을 때 설마 이게 되겠어? 하다가 곧 시장 전체가 뒤집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파이의 KYC가 거래소 시스템과 제대로 연동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입 절차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고 더 많은 사용자가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혁신, 파이오니어 입장에서는 편리함. 이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화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상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린 사용자 많아요만으로는 부족하죠. 거래소 CEO들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니콜라스 박사님, 메인넷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외부 지갑 전송은 원활합니까? 거래소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 네트워크는 정말 탈중앙화돼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니콜라스는 차분하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답했을 겁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외부 지갑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개발자들이 파이 기반의 D앱을 만들고 있고 실제 유틸리티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송 코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치 어린 묘목이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스스로 영양분을 찾아가는 시점과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겁니다. 그렇다면 상장은 어떻게 될까요? 니콜라스는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겁니다. 상장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춘다면 상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여러 거래소와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머지않아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즉, 오픈 메인넷은 단순히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라 상장을 향한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메인넷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KYC와 KYB가 뒷받침되며 유틸리티가 생겨나는 순간 상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화의 마지막 순간 정리된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파이코인의 상장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필연이라는 점이었죠. 거래소 CEO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인 숫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수천만 명의 신규 가입자, 수조 원대의 거래량, 시장 점유율 확대. 니콜라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냈겠죠.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웹3 시대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입니다. 그날이 오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파이가 상장되는 순간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KYC를 통과한 수천만 명이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코인의 상장이 아니라 인류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토크노믹스의 투명성, 일부 중앙화 우려, 그리고 각국 규제와의 충돌.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보여준 끈기와 코어팀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본다면 결국 이 길은 완성될 것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시 마음의 불씨를 지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상장 D-Day, 그리고 웹3라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